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부밍웨이입니다. 저는 이번 달부터 두 번째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투자를 시작했고, 이번 영상에서는 두 번째 연금저축펀드에 투자를 시작한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 말씀드릴 텐데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며 가진 생각이 있어 짧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좋은 인사이트를 나누고 투자 인생의 작은 부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영상을 만들어 왔는데요. 어느새 10번째 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달 전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며 포기하지 말고 영상 10개는 꼭 올려보자고 다짐했었는데 어느새 9개를 넘어 목표했던 10번째 영상을 만들게 되니 뿌듯함을 느낍니다. 유튜브를 제작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께 보여드릴 자료를 공부하고 정리하면서 제 자신도 성장하는 것을 느꼈고,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실패는 치명적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가려는 용기라고 한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인생도 투자도 심지어 유튜브도 꾸준하게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꾸준히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연금계좌인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5년 동안 세액공제 한도 금액까지만 납입하고 나머지는 ISA50 직투계좌에서 투자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달부터 두 번째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두 번째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만든 시점은 약 1년 반 정도 전이었는데 시험 삼아 30만원 납입 후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소량만 매수해보고 그동안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5년간 첫 번째 연금저축펀드 계좌만 운영하다가 두 번째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투자를 시작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의 원동력이 되는 수익입니다. 몇 주 전 업로드한 저의 연금계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연금저축계좌에서 꾸준히 S&P 500과 나스닥을 적립식으로 투자해 왔는데요. 누적 수익률이 약 41%를 돌파했고 배당을 재투자한 수익률은 44%, 연평균 수익률은 8% 가까이 되었습니다. 적립식으로 매수했음에도 연평균 수익률이 8%라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게다가 연 13.2%로 세액공제를 받아 일반 계좌의 SPLG와 QQQM으로 투자된 금액까지 생각한다면 실제 누적 수익률은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투자를 시작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일반 계좌는 시장 지수를 이기기 위해 여러 주식을 사봤지만 안타깝게도 지수 ETF만 모아온 연금저축펀드 계좌의 수익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5년이란 시간이 투자 인생에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기에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제 일반 계좌 수익률이 연금 계좌의 수익률을 이길 수도 있겠지만 5년 정도 투자해보니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날수록 수익률 차이가 더 벌어질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계좌에 투자할 금액을 조금 줄이고 두 번째 연금 계좌에서도 한도 금액까지 S&P 500과 나스닥 ETF를 절반씩 모아가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시작한 두 번째 이유는 모두가 잘 아시는 세제 혜택 때문인데요. 연금 계좌의 1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라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까지만 납입하고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난 것도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기에 최근 들어서 납입금을 늘리신 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연금 계좌도 만 55세까지 가지고 간다면 많은 혜택이 있는데요. 먼저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를 만 55세 이전에 해지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말씀드리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투자 수익에 대해 16.5% 기타 소득세로 과세되며 지금까지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다 뱉어내게 되고 추가로 일시금으로 많은 소득이 생기며 건강보험료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정말 큰일이 있지 않는 이상 해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연금계좌는 첫 번째와 다르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에 만 55세 이전에 해지 시 원금과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만 발생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
상대적으로 해지하기가 수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의 꽃은 말 그대로 연금으로 수령할 때 피어나기 때문에 1년에 1,80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한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전까지 해지하지 않고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또 연금저축펀드를 55세 이후에 수령할 경우 운용수익과 ETF 매매 수익 등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다면 발생할 세금을 연금 수령 전까지 밀어주는 과세 이연 제도가 있어서 수익의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원금과 이익 전부를 재투자할 수 있고, 세금을 먼저 낸 일반 계좌와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의 격차가 커질 것입니다. 이처럼 세금까지 같이 투자하며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연금 계좌인 것이죠. 게다가 만 55세 이후 부과되는 세금도 3.3%에서 5.5%로 저율과세되며 일반 계좌에서 매도 시 발생하는 금액보다 더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해외펀드 배당금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선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던 제도가 폐지되었고, 대신 원천징수된 세후 금액이 그대로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연금계좌와 같은 절세계좌에서 배당소득 혜택이 감소하고 이중과세 문제까지 제기되며 안타깝게도 연금계좌의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사적연금 건보료 산정 제외나 1,500만원까지는 저율과세되는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연금계좌도 꾸준히 투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투자를 시작한 세 번째 이유는 시간이라는 복리를 최대로 누리기 위함입니다. 연금계좌를 만 55세까지 해지를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은 반대로 만 55세까지 강제로 투자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30대 중반에 다와가는 저에게 만 55세라는 나이는 20년도 넘게 남았고 20년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답답하거나 너무 긴 시간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오마의 현인 워런 버핏은 14세부터 94세까지 무려 80년간을 투자해오고 있으며 시간에 따라 그래프는 어느 시점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주식에서 복리를 낳는 시간은 최고의 무기이며 장기 투자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다른 의미에서는 연금계좌에서 다른 고민을 하지 않고 S&P 500과 나스닥 ETF만 적립식으로 모아간다면 개별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공부하는 시간이나 온갖 사건에 끝없이 흔들리는 주식시장에 마음고생하는 시간을 줄여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며 자산뿐만 아니라 나의 지식과 건강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투자에서 시간이라는 요소가 줄 수 있는 혜택이 정말 커서 그 혜택을 극대화시키고자 두 번째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침 7월 마지막 날 미국 지수가 꽤 크게 하락하며 두 번째 연금저축 계좌에서 300만원가량 S&P 500과 나스닥 ETF를 절반씩 매수하였는데요. 올해 한도인 1,800만원 중 연금계좌에 총 1,200만원을 납입하였고, 올해가 가기 전 남은 600만원을 모두 납입할 예정입니다. 제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계좌 수익률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연금계좌를 투자한 지 5년 차가 되며 복리의 마법이 시작됐으니 두 번째 연금계좌도 5년 뒤에는 복리의 마법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